지난 시간에 놀이가 아동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놀이에 대해서 더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놀이에도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인지 발달에 따른 놀이 단계 살펴볼게요. 여러분 모두 아시는 그 유명한 인지 발달 심리학자 삐아제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따라서 놀이를 4단계로 구분하였죠. 첫 번째는 연습놀이예요. 요거는 생후 1년 동안에 나타나는 감각운동놀이, 가장 단순한 놀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15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나면은 구성 혹은 조합놀이와 같은 형태가 드러나게 되고요. 또 가장 아이들이 유아기 동안 많이 하는, 그리고 아주 흥미롭고 창의적인 놀이 형태, 상징 혹은 가장놀이가 2세에서 6세 아동들에게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놀이 인지발달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바로 규칙놀이예요. 우리가 게임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놀이의 가장 성숙한 형태이고요. 5세 이상의, 그러니까 만 5세 이상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놀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삐아제가 인지 발달에 따라서 놀이 단계를 구분했다면 사회성 발달에 따른 놀이 단계는 6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몰입 행동이에요. 그냥 놀이방 주위를 빙빙 돌면서 목적 없이 간단한 동작만을 하는 놀이 유형이어서 자기 신체 부분을 갖고 노는 놀이, 손가락을 빨 수도 있고 배꼽을 막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가장 단순하고 어린아이들한테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은 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아동도 이 놀이 수준에 머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관자 놀이 형태인데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함께 놀지는 않는 유형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단독놀이, 독립놀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옆 사람의 놀이에는 관심 없이 혼자 노는 놀이여서 우리가 걸음마기 이전의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놀이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훨씬 연령이 높아도 자폐성 장애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런 단독놀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렬놀이, 다른 말로 평행놀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놀이 형태는요, 한 2돌경에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에게 관심은 있는데 함께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옆에서 비슷한 장난감 갖고 그냥 독립적으로 노는 놀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아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성 놀이 형태는 연합놀이예요. 다른 아이들 막 쫓아다니고 막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놀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없어서 다른 애가 재밌는 거 하면 글로 그냥 확 가버리는 그런 놀이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유아기에 주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요. 같이 놀이 자체의 활동보다는 또래와 함께 어울리는 거에 더 흥미 있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수준 높은 사회성 놀이는 협동놀이예요. 그래서 보통 한 7세 정도부터 나타나고요. 아동 중기까지 보여지는 건데요. 역할놀이 같은 거, 그리고 팀플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함께 어울려서 노는 놀이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의 놀이 단계에 살펴봤다면 아이들의 놀이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직은 언어가 발달이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 소망, 갈등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잘 관찰만 해도 이 아이가 어떤 욕구가 있구나,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적절히 개입할 수도 있는 거죠. 유아기나 학령기 초기의 아이들의 놀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놀이 주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힘과 공격적인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나타나는 놀이 형태는 그러니까 good and bad,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 좋은 아이, 나쁜 아이 요거 많은데요. 명확하게 선과 악이 대결 구도를 이룹니다. 그래서 경찰관과 도둑, 슈퍼맨과 악당, 이런 거에서 파워레인저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편 나타나고 나쁜 편 나타나서 자꾸 대결하는 거죠. 이런 놀이를 반복하는 아이들을 보면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 자아상이 부정적인 아이, 특히 자기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아이들은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양가 감정,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좋고 나쁨은 우리가 함께 가진 게 인간인데 이런 양가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자신의 어떤 선한 면과
그 좀 안 좋은 면의 대결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거를 놀이로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인정 욕구가 강한 아이들 중에서는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막 너무 경찰하고요. 밑도 끝도 없이 나쁜 애들 잡아들이는 이런 태도로도 이런 놀이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힘과 공격적 놀이의 또 다른 거는 공격자, 희생자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고 나쁨은 없고요. 공격자와 희생자만 있어요. 가령 사자가 아기 사자를 물어버린다거나 혹은 인형을 칼로 찌르거나 뭐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만일 아이가 여기에서 자신이 공격적 역할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실제 생활에서 자신은 희생자예요. 그러니까 나약한 거죠. 하지만 놀이에서는 공격자로 자신의 평소의 나약함을 보상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강한 분노감이 있어서 이거를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반면 자기가 공격자 희생자 놀이에서 희생자 역할을 할 때 실제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평소 통제감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놀이에서도 희생자의 역할을 진행하는 거고 이러면서 억제되었던 분노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어떤 힘과 공격적 놀이 형태는 죽음 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캐릭터들이 자연적 번개 맞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타인의 다른 거에 공격을 받아 죽는 놀이예요. 이런 놀이가 갖는 의미는 분노, 그리고 어떤 분리되는 거,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의 표현일 수 있고요. 반대로 자신을 두렵게 하는 거를 죽여가지고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예를 들어서 자기를 되게 괴롭히는 뭐 아빠일 수도 있고 타인이 있다면은 이를 죽여서 자신의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돌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나 유약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를 보여줘서 돌봄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로도 이러한 놀이를 하곤 합니다. 또 약한 대상을 정복하는 강한 대상 놀이에 심취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의 비행기가 제일 막강하다고 자랑한다거나 대장 쫄병 놀이, 그리고 선생님 학생 놀이 하면서 자신이 대장이나 선생님 하는 거죠. 이런 놀이에 심취하는 아이들을 보면 강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힘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한 반발심으로 자기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과 공격성과 관련된 주제가 있었다면 또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나타나는 놀이는 가족과 양육 주제 놀이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상 영속성 놀이예요. 숨바꼭질, 깍꿍놀이, 물건 숨기기 이런 거거든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물건이나 그 존재가 영속한다,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뢰감이 없는 아이들, 가령 엄마가 좀 이따 올게 그리고 5시간에 오고 막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상 영속성을 잘 발달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숨고 찾고 이런 거 많이 하는 아이들은 애착,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놀이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 물건은 혹은 저 사람은 잠시 동안 내 앞에서 사라졌지만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라는 어떤 신뢰감이나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그런 놀이의 의미가 많아요. 분리놀이도 양육 주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놀이인데요. 누군가가 떠나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분리되는 거를 알아차리는 놀이예요. 그래서 집을 꾸며놓고 엄마가 뭐 나갈 것 같다거나 뭐 아기는 자는데 엄마가 뭐 나가는 문소리가 들렸다거나 나간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엄마가 자기를 두고 뭐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나가서 이런 외상 경험을 재현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가 잘못해서 엄마가 화가 나서 뭐 애정철회와 같이 자기를 두고 어딘가에 가버리는 처벌로서의 분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화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엄마랑 너무 많이 붙어 있었어. 독립적인 존재가 조금 못 됐어. 엄마랑 나 떨어질래. 분리 개별화의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분리놀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결합 놀이도 아이들이 하는데요. 특히 이런 재결합 놀이는 이제 별거나 이혼이
있는 가정에 있는 애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분리 후에 다시 만나거나 되돌아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분리 개별화 연습하는 아이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아빠를 보지 못했을 때 재회를 소망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엄마와 떨어지고도 싶지만 또 붙고도 싶은 양가 감정을 암시할 때도 이런 재결합놀이가 나타나곤 해요. 양육놀이는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한 상 거하게 차려가지고 먹거나 막 안아주고 막 목욕시켜주고 막 분발라주고 아니면 병원에서 막 아픈 사람 돌봐주고 이런 거 다 양육놀이예요. 이런 놀이 많이 하는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뭔가 조금 불안하고 혹은 동생이 태어나서 자기가 약간 뒷전에 밀린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퇴행도 나타내는 거고 양육과 돌봄에 대한 욕구를 많이 나타내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 학대받은 아이들도 많이 이 행동을 하는데 특히 방임, 아무도 나 돌봐주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라도 나를 돌보겠어 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실패한 양육 주제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기는 막 배가 고파서 울어요. 근데 엄마가 뭐 막 음악을 듣고 있어서 못 듣는다거나 혹은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래다가 아기를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식의 양육에서 실패한 그런 놀이를 보여요. 이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학대의 경험이 있거나 처벌을 많이 받았거나 혹은 동생에 대한 시샘,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아기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동생인 거죠. 반대로 자기 학대, 이럴 때 많이 이런 놀이를 하고는 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제와 안정감 주제에도 유아기,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놀이, 어떤 것이 타고 있거나 불이 나는 거를 뜻하는 거죠. 불이 의미하는 거는 주로 분노,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건데요. 또 성폭행과 같은 어떤 트라우마, 상처도 이런 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매장 또는 익사, 어떤 캐릭터나 물건 등을 모래 밑에 묻거나 혹은 장난감, 의자 밑에 묻어놓는 거, 또 물에 익사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해요. 애들이 이런 놀이 할까 하지만 의외로 조금 한답니다. 이런 놀이를 하는 거의 의미는 뭘까? 이건 좀 심각한 건데요. 절망감이 아주 심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비밀이 있을 때 그거를 감추고자 하는 시도로도 이런 매장과 익사와 같은 놀이를 하고요. 안전감에 대한 위협을 얻거나 공격성과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데 잘 못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죽음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 그리고 우월감이 많을 때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거나 벌하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부서진 놀이도 하는데요. 자꾸 주인공이 막 어디가 다치고 혹은 막 자동차가 자꾸만 가다가 막 떨어지고 부서지고 고장나고 이런 거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쳐서 고치는 작업이 필요한 그런 놀이를 반복을 하는데요. 이런 놀이가 갖는 의미는 두려움, 그리고 상처받음,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처를 재현하는 걸 수도 있고요. 파괴된 관계, 불안감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고치는 놀이도 있어요. 뭔가 부서져서 뭐 풀과 같은 거 혹은 뭐 테이프 같은 거로 접착시키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자동차가 망가져서 자기가 카센터를 해서 고쳐주거나 아니면 병원의 의사가 돼서 아이를 더 좋게 고쳐주는 거 있어요. 이거는 부서진 놀이보다는 훨씬 좋은 형태의 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싶은 마음, 현재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소망, 어떤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통제력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전놀이도 있어요. 아이 자신이나 놀이 주인공을 안전하게 하는 거. 아이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주변에 막 벽돌 블록으로 이렇게 안전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울이나 큰 감옥 같은 거 만들어서 그 놀이 주인공을 안전하게 그 안에 넣어 놓기도 해요. 이런 놀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안에 막 분노감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표현했다가는 야단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감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놀이로 상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비밀을 유지해야 될 때도 하고요. 또는 자기가 위험이 있어서 지금 내가 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군가 알아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이런 놀이를 할 때가 있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갈등을 표현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세심하게 살피면은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